안녕하세요. 오늘은 링크드인 마케팅 강의의 첫 번째 시간, 링크드인의 개념과 이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링크드인의 전체적인 역사와 기능 설명은 물론 앞으로 이제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전체적인 강의에 대해 기준이 되는 강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강의를 기준으로 다양한 디테일한 실무 내용들을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히 들어주시면 추후에 강의를 수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 우선 링크드인은 리드 호프먼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2002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연달아 창업을 하는 창업가라고 하죠. 연쇄 창업가로 알려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이나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에 능수능란해서 연결의 왕이라는 별칭이 있다고 합니다. 알만한 포트폴리오로는 1999년에 페이팔에 합류해가지고 수석 부사장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나서 링크드인을 창업한 후에 31조 가치에 매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나이를 보니 67년생이시네요. 링크드인 주요 이슈로는 2016년 6월 13일에 하나로 약 31조 원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랑 연결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웃룩에 플러그인으로 링크드인을 설치를 해서 프로필의 하단에 푸터에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링크드인에 연동되어 있는 이메일을 아웃룩에서 연동하여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지금은 약 7억 명의 회원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마케팅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 10월까지는 중국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허용되는 미국 SNS였는데, 지금은 중국에서는 서비스를 종료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이랑 마카오에서는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 용도로 쓰시는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실제로 링크드인이랑 아웃룩 오피스 365 등을 연결해서 쓰는 다양한 영상들이 있고요. 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영상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NS의 그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는 페이스북보다 링크드인의 창업이 더 빠릅니다. 2년 정도가 더 빠르고요. 링크드인이 비즈니스 매체로 지금 각광을 받는 이유는 2020년도 인사이더 인텔리전스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보시면은 링크드인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고 비교적 정제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런 평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링크드인에 있는 제 프로필인데요. 현재 학력이나 직장, 그리고 그동안의 업무 기술서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링크드인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저의 프로필이거든요.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디테일하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넣진 않았지만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SNS와 같이 이제 정보 공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링크드인에 있는 이 프로필 자체만으로도 누가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 체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도가 되게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의 용도로 쓰더라도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링크드인에 기재하는 그 프로필 내용으로는요. 현재 재직 중이거나 이전에 재직했던 직장 정보는 물론 그리고 학교 논문 그리고 평점, 보유한 특허, 그리고 동아리 활동 사실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아니면은 개인이 어필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것들을 다 링크드인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비즈니스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링크드인의 사용 목적으로는 우선 구직자분들은 지금처럼 보여드렸던 개인의 이력서를 정리한 걸 기반으로 이직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헤드헌터나 인사팀에서는 인재 채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솔루션에는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도 있지만 네, 채용 솔루션도 상당 부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은 비즈니스 홍보나 네트워킹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개인의 프로필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나 영업의 기회를 발굴하는 용도로 쓰고요.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할 텐데, 세일즈 내비게이터라는 솔루션을 활용하게 되면요. 특정 기업의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 이런 것들을 다 필터링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마케팅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저로 보면요. 대략적으로 한 320에서 350만 정도로 보고 있고요. 가장 많은 거는 IT나 테크, 신기술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는 CEO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2B 마케팅 할 때 사실 대리급이나 실무자급도 좋지만 비즈니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장이나 CEO들에 대한 타겟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링크드인은 CEO들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B2B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링크드인을 많이 활용하긴 했지만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진 거는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이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B2B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전시, 그리고 컨퍼런스나 세미나들이 주력이었는데, 이런 활동들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없거나 불투명하게 되자, 링크드인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사실 온라인 쪽으로 봤을 때는 버티컬 미디어라고 하면은 뭐 특정 산업군의 DB가 있는 미디어라고 하죠. 뭐 IT 유저가 있거나 아니면 CEO 유저가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 분야에 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버티컬 미디어들. 근데 사실 여러 광고주가 사용하고 그리고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평은 전환이 비교적 낮고 비싸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이런 플랫폼 미디어로 접근을 하기에는 매우 세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타겟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 이후로는 링크드인이 좀 곽광을 받게 됐고요. 이유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B2B 마케팅에서 들어오는 잠재 고객들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서 가장 우선으로 대응해야 될 고객 DB와 그리고 그 다음 순위 그리고 후순위 A, B, C 이렇게 고객 리드 스코어링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어느 정도 통용된 게 반트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잠재 고객에 대한 DB가 들어와도 예산 그리고 권한, 필요성, 도입 시기에 따라서 리드의 중요성을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설문제 보면은 당신이 가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입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당신의 직급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반트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사실 고객의 영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것인데요. 링크드인에서 제공하는 타겟팅을 보면은 잡 타이틀, 흔히 이제 직위나 어떤 업무, 담당 업무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B2B 마케팅에서는 특정 서비스들이 도입할 수 있는 규모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자동화다 그러면은 너무 작은 규모에서 쓰는 것보다는 최소 얼마 매출에 얼마 임직원 수가 있는 곳에 납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트에 들어가는 요소들의 상당 부분을 링크드인에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링크드인 필수 타겟팅으로 보면은 뭐 거주 위치나 방문 위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선택적으로 특정 회사를 선택하거나 특정 업계 그리고 회사 규모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종이라든지 직급, 직함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경력, 연차까지도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 DB에서 영업 기회가 있는지 체크하기 아주 좋은 반티의 요소를 상당 부분 포함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 광고는 네이티브 광고 그리고 스폰서 이메일 광고, 인메일 메시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뜨는 다이나믹 광고나 텍스트 광고 등이 있고요.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아무래도 네이티브 광고 그리고 메시지형 광고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세일즈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 솔루션이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세일즈 내비게이터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직장, 예전 직장, 그리고 회사의 구분이라든지 회사 본사, 그리고 잡 타이틀, 직급이라든지 그리고 특정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다가 필터링을 해서 나오는 분들에게 1천을 맺거나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게 세일즈 내비게이터입니다. 세일즈 내비게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있는 정규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필터링 값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사람들의 리드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하지 않은 거는 아무래도 조금 직접적으로 노출하게 되면은 당사자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선은 필터링의 항목들을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B2B 마케팅 출판을 준비할 때 출판사 일부 분들에게 세일즈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출판 기획서를 전달하거나 하는 등으로 세일즈 내비게이터 기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에서 B2B 마케팅이나 B2B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링크드인의 이해 그리고 역사 그리고 다룰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후의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링크드인에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일천 신청을 맺고 그리고 콘텐츠 게시물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포스트 형태로 링크드인 자체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링크드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링크드인 비즈니스 계정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과 뭐 결제나 카드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광고를 하는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일즈 내비게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링크드인으로 마케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링크드인은 아니지만 링크드인 외에 다른 마케팅을 추가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B2B 마케팅의 흐름이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이런 강의들에 대해서도 준비하였으니 이후의 강의를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